뭐 편한 이야기만 하는 것보다 피트왕이 생각하기에 평범한 우리 공부를 좀 하려는 생각이 있고 자료도 찾아보고 인생은 한 방이지도 아니고 꾸준하게 재테크 관점 접근하시는 분들이 어떻게 하면 수익을 낼 수 있을까? 왜 나는 수익을 못 내고 있을까? 이런 고민들을 다들 많이들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지금 라이브에 오신 분들 중에서는 그런 분들이 한 뭐 쉽게 이야기하면 반반이라고 이야기하면 반은 그런 분들이고 반은 이제 투자 스타일을 조금 바꿔서 나름대로 찾아가면서 수익도 어느 정도 내고 있으신 분인데 피트왕이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뭐 대도 안 한 약 팔거나 이런 식으로 사기치거나 이런 건 아니고 진지하게 자기 돈 넣어가면서 투자한 사람인 것 같으니까 세컨 오피니언을 한번 청취해보고 참고하자. 그리고 최종 결정은 어차피 내가 내릴 거니까 뭐 시간을 들일 만 가치가 있어서 종종 듣자. 뭐 내 시간을 막 소비하는 채널 스타일은 아니니까 들을 만하다고 해서 오시는 분이 한 반 정도 있을 거예요. 아마 반반 정도일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게 좀 어느 정도 하고 있으신 분들은 이렇게 해서 수익을 하고 자기 방향을 하면서 저희 세컨 오피니언을 참고하면서 제 채널에 들어오신 분들은 제가 설명하는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 좋은 이야기 해주네? 야, 저걸 나는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비용을 많이 들이면서 나 배운 건데 저 이야기를 그냥 해주네? 하면서 맞아 이렇게 동의하는 느낌으로 들으시면 좋고요. 아닌 나머지 반분들은 그냥 뭐 이렇게 하니 좋다더라가 아니라 내가 직접 투자를, 그러니까 피트왕이라는 사람이 배당주 투자나 뭐 이런 식으로 투자를 하면서 시행착오를 겪으면서 이제 어느 정도 수익을 좀 돈 안 까먹으면서 시간이 지날수록 투자금이 조금씩 늘려가는 그런 과정을 하면서 쌓은 노하우 아니면 어떻게 하니까 돈을 번다는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까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그 정도 일반적인 우리 채널에 오신 나머지 반 정도일 거라고 생각되는 그런 분들에게 도움이 될 이야기를 한번 했으면 좋겠다. 조금 무거울 수는 있으나 정말 꿀팁 한번 전해드리면 어떨까, 진지하게 메시지를 딱 확실하게 얻을 수 있는 그런 이야기를 한번 해드리면 어떨까 싶어서 여러분도 적극적 피드백을 주시면서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꼭 그 에피소드를 꼭 보진 않아도 그냥 일반적인 사람들에게 아마 그냥 주식은 도박이야. 뭐 열심히 공부해서 돈 버는 거 없고 뭐 소스가 좋아야 돼. 뭐 이런 식으로 도박적인 투기적인 마음이 아니라 꾸준히 좋은 기업을 이해하고 뭐 그렇게 하면 벌 수 있을 거다라는 상식적인 거고 거기에 맞게 난 공부도 해줘야 되고 뭐 이런 상식적인 건전한 투자자의 마인드, 그리고 이제 어느 정도 기본적으로 뭐 공부하는 거나 뭐 좀 뒤져보면서 스스로 그거 할 수 있는 게으르지 않은 적당한 그러니까 최소한의 부지런함은 있으신 그런 분들한테 누구에게나 적용될 만한 그런 케이스라서 네. 사실 저는 이제 동탄만 그분이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되게 이야기하거나 우리는 이제 그분이 아마 40대 최소 40을 넘었을 40대 정도 되면 뭐 그 이야기 했잖아요. 링컨도 뭐 40대에 대한 얼굴 책임져야 된다 이런 식의 이야기 명언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그분이 살아온 느낌이나 대화하는 걸 보면 되게 열심히 상식적으로 이렇게 우리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그런 중산층이나 이런 분들처럼 살아오신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데 수익이 계속 못 나고 있으니까 좀 많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이 에피소드를 준비하게 됐습니다. 지금 게시판을 전체적으로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내가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내가 생각을 한번 정리했다 그랬잖아요. 내 생각 정리하는 거랑 블로그에 지금 채팅창에 올려주시는 분들의 이제 말씀이랑 결이 크게 많이 어긋나지 않는 것 같아서 내가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 라는 만족감이 지금 시작하기 전에 벌써 듭니다. 그리고 바다이님, 동탄마님 같은 분이 공부해서 주식에 수익 나셨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저도 그 마음이 들어서 오늘 라이브 때 그 이야기를 좀 하자. 그런 분들이 이제 제 라이브에도 많이 계실 것 같으니까 그 이야기를 그분이 들으실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그런 비슷한 류의 분들이 제 채널에서 라이브를 좀 듣고 계실 것 같아서 그런 분들을 위한 시간 한번 만들어보자. 바다이님, 제가 몇 년 전까지 딱 동탄마님 같이 투자했던 것 같아요. 주식시장 좋을 때 고점에 사서 바닥 갔다고 매니지에서 본전 오면 더 들어가지 못하고 팔았던. 제 근처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요. 그런 건 이제 투자 스킬이라고 하죠. 농담처럼. 그게 업그레이드 되면 해결되는 문제이긴 해요. 오늘 업그레이드 한번 해봅시다. 갈바나이즈는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종목이나 기업에 대한 고민보다 롱런하고 싶은 입장에서 마인드나 투자 차량면에서 고민이 커집니다. 그런데 요 이야기 갈바나이즈 내가 오늘 이야기 다 하고 나서 시간 남으면 방금 요 이야기 한번 저한테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해주세요. 사실 제 입장에서는 그 두 개가 별개가 아니다라는 생각을 어느 정도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야기 다 하고 끄트머리 시간이 남으면 한번 이야기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오늘 말씀드리는 건 기본적으로 뭐 기관 투자자나 뭐 그런 사람들 대상으로 하는 게 아니라 개인 투자자에게 철저하게 개인 투자자 대상으로 맞춘 거예요. 맞춰서 이게 말씀드리는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될까. 특별하게 언급이 없더라도 뭐 이거는 개인 투자자 뭐 요새 표현으로 뭐 주린이 뭐 이런 분들을 대상으로 이야기한다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주린이나 투자 경험이 좀 적으신 분들이 수익이 못 내는 사람과 그다음에 수익이 내기 시작하는 사람의 그 결에서 단기적으로 말고요. 그냥 난 주식 투자하는데 꾸준히 수익이 뭐 좀 긴 시간 단기적으로는 손실을 할 수 있지만 조금 긴 시간 수년간 길게 봤을 때는 어지간하면 다 주식 투자해서 손해보지 않고 수익이 나고 있어라고 표현하는 사람과 그렇지 못한 사람이 가장 차이가 나는 게 뭘까? 저도 초보일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랑 비교했을 때 뭐가 다르냐 생각했을 때 가장 핵심이 되는 결론을 처음에 말씀드리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뭐 좀 김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서 이 이야기 들어보고 에이 뻔한 이야기네 하고 나가시는 분 있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뭐 채널 고정하게 하려고 라이브를 하는 건 아니니까 핵심을 먼저 말씀드릴게요. 제 입장에서는 개인 투자자가 돈을 버는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추세 추종자에서 가치 투자자로 성향 혹은 기질 혹은 체질을 이렇게 바꾸는 게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봐요. 체질이 바뀌는 순간 그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수익이 나기 시작할 거라고 저는 봐요. 긴 시간을 통해서 수년간 투자를 하면 어지간하면 수익이 날 수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주린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추세 추종으로 주식 투자를 입문하게 돼요. 특히 추세 추종이라는 말이 어려서 그렇지 상황을 두고 보면 돼요. 거기서 나온 에피소드도 아마 많이들 공감하실 만한 이야기인데, 주변에 주식 잘하는 애가 이거 찍어줬어. 이거 잘 간다. 이거 몇 배는 더 갈 수 있어. 라고 찍어줬는데 네이버 증권 가서 차트 봤더니 예쁘게 잘 올라가잖아요. 혹하잖아요. 예, 혹하죠. 바닥을 기고 있는 거는 보통 혹하지 않거든요. 잘 가고 있고 이거 더블은 아직 날 만큼 더 먹을 수 있어 라고 하면 혹해가지고 사잖아요. 얘 주식 잘하니까 얘 믿고 간다 이러면서 하잖아요. 그게 추세 추정이고요. 마찬가지로 나는 금호석유를 옛날에 투자하고 지금 장투에서 물려 있는데, 그때 이제 화학 섹터의 대장주는 LG화학이었어요. LG화학 고민 상담이었어요. 그래서 LG화학이 막 신고가를 형성하고 2차 전지에서 막 날아다니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니까 1등주, 역시 1등주를 사야 되나 보다라고 지켜보고 있다가 하다가 도저히 더 이상 올라가면 난 놓치면 못 살 것 같으니까 지금 사야겠어라고 딱 사거든요. 그것도 추세를 보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대부분의 경험이 적은 사람들은 그렇게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상승 추세에 있는 주식을 사고 그렇게 투자를 해요. 물론 안 그런 사람이 있어요. 버핏 같은 사람들이 안 그런 극소수의 예외, 처음부터 가치 투자자 스타일로 투자하는 극소수의 예외의 버핏 같은 특이한 몇 명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처음에 추세 추종으로 투자를 해요. 그러니까 추세 추종, 상승 추세에 있을 때는, 그러니까 그게 유지될 때는 수익이 나다가 수익은 되게 조금 나고요. 그 다음에 빠지죠. 그쵸? 그리고 보통 그게 경험이 적으면 적을수록 거의 상단 끝에 도달했을 때 참지 못하고 사면서 추세에 올라타는 그런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초보자들이 가장 흔하게 하는 실수고요. 저도 초보자일 때 당연히 했던 실수겠죠. 했던 실수예요, 저는. 깨지고 나서 보니까 그때 고민을 했어요. 이 방법으로는 안 되나 보다. 그때 이제 막 가치 투자가 인기를 끌어서 이제 그때부터 공부를 하자 해가지고 했던 그런 거였는데, 그래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는 추세를 추종하는 스타일에 그냥 본능에 내재된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야. 그런 거는 보통 아파트 가격도 그런 거잖아요. 올라가고 있으니까 계속 올라갈 거야. 그거에서 가치 투자 형태로 좀 투자 스타일이 바뀌면, 기질이 좀 바뀌면 그때부터는 수익이 좀 안정적으로 날 수 있는 그런 체질의 변화가 생겼다라고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추세 추종에도 돈을 벌 수 있는 방법이 있어요. 어떤 거냐면, 조금 전에 부동산 이야기를 했잖아요. 2013년에 바닥을 찍고 2020년, 21년 작년까지 올랐나요? 한 6, 7년을 계속 내리 올랐거든요. 상승 추세가 굉장히 긴 경우에는 중간에 올라타도 충분히 수익을 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추세가 길면 길수록 추세 추종자들이 돈을 버니까 그런 경우는 예외적으로 이제 그럴 때 쉽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 또 주식 시장에서 그런 대표적인 예가 미국의 탕으로 대표되는 대형주들, 그러니까 나스닥 대형주들 있잖아요. 상승 추세가 굉장히 길기 때문에 상승 추세가 지속되는 기간 동안에는 계속 다 올라타면서 수익이 냈다 그러고, 버핏이 이야기했잖아요. 나보다 한 IQ가 한 30 떨어지는 옆집 사람이 주식으로 돈 벌었다 그러면 그거 못 참잖아요, 그거. 못 참거든요. 그럼 사게 되거든요. 그게 이제 상승 추세가 끝나면 어느 순간 다 물리게 되는 거고, 거기서부터 늦게 산 사람부터 손실이 나는 거죠. 그리고 이제 대부분의 상당히 추세 추종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손실 구간으로 이제 넘어가면서 이제 장투로 빠지는 거고, 비싼 가격에 샀기 때문에 다음 사이클에서 전고점을 넘어갈 때 이제 본전을 얻게 되는 거잖아요. 그때 이제
본전 찾고 빠져나오고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발생하는 건데 지긋지긋하니까 그만 보고 싶다라든가 이런 현상들이 실제로 생기는 거라서 추세를 추종하는 스타일의 투자를 하다가 가치 투자 성향으로 넘어와서 회사의 가치를 보고 투자를 하는 거죠. 회사의 가치가 점점 올라가면 이걸 갖고 있으면 주가는 회사의 가치를 반영하기 때문에 회사가 돈을 점점 많이 벌어서 회사의 가치가 올라가게 되면 내 주식도 올라갈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투자하는 그런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주식이 너무 비싸서 내 회사의 가치가 이미 다 반영되어 있을 경우에는 주가가 고점을 형성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조심을 하게 돼요. 조심을 하는 게 가치 투자인 거고요. 추세 추종자들은 추세가 가고 있는가, 상승 모멘텀이 붙어 있는 동안 추세가 가는 동안은 계속 보유하고 더 사고 이렇게 하는 투자 방법이기 때문에 그 두 개의 스타일이 확연하게 다른 거죠. 그래서 여기서 전체를 아우르는 핵심 메시지는 추세를 추종하는 투자자에서 가치 투자자로 바뀌면 개인 투자자는 돈을 벌 수 있다. 라는 게 제 핵심 의지예요. 그거는 그렇게 해야만 돈을 번다가 아니라 그렇게 하면 돈을 벌 수 있고 나도 그랬고 내 주변에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대체로 돈을 다 벌더라 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이거는 상식적인 동탄맘 거기 에피소드에 나왔던 그분 정도의 지식 수준이나 태도나 애티튜드나 이런 걸 봤을 때 충분히 노력해서 충분히 달성 가능한 복제가 가능한 방법이다라는 측면에서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 이야기에서 이제 부차적인 설명을 좀 구체적으로 좀 더 드리고 싶은 게 리딩방 하거나 그렇게 하는 것들이 다 추세 추종형인 거잖아요. 그래서 개인의 본능을 그 사람들은 또 부추겨가면서 하는 거고 그렇게 해서 돈 벌기 어렵다는 거 이미 너무 많이 알려져 있기 때문에 따로 설명드릴 필요가 없는데 보통 그런 사람들이 장난질을 치는 게 뭐가 있냐면 이게 가치 투자자를 가치주 투자자로 한정을 시켜버려요. 가치주는 전체적인 밸류에이션 PBR, PER 이런 거 낮고 성장은 좀 더딘 그런 회사들을 가치주 영역에 놓고 ROE가 높고 EPS 성장률이 높고 성장이 회사 매출이 빵빵빵 증가하는 걸 성장주 영역에 들어간다고 했을 때 실제로 가치 투자는 가치주를 투자할 수도 있고 성장주를 투자할 수도 있어요. 그게 다 가치 투자 영역에 들어가는데 추세 추종하고 모멘텀하고 리딩방 하는 사람들 그거를 의도적으로 분리를 시켜서 저 가치 투자하는 사람은 가치주만 투자하는 저 재미없는 인간들이고 짜릿짜릿한 거 좋아하지 않냐라고 하면서 성장주를 투자할 때 있어서 가치 투자 방식으로 하지 않고 모멘텀 투자, 이익이 성장하는 추세로 올라타는 방식으로 투자를 하도록 유도를 하는 거예요. 성장주를 투자하는 데 있어서 가치 투자를 방식으로 접근하는 방법이 있고 그 다음에 모멘텀 투자 혹은 추세 추종을 하는 투자로 투자하는 방법으로 갈려지거든요. 근데 투자하는 스타일이 확연히 달라요. 그 사람들은 자기들은 성장주 투자한다고 그걸 자기 자신도 속이는 거라고 생각하거든요. 성장주 투자를 할 때 가치주 관점으로 접근하지 않고 모멘텀 투자 혹은 추세 추종 투자를 하면서 그거 방법이 맞다 그러죠. 그래서 그렇게 거짓말을 하면서 사람들을 호도하고 거기에 따라가는 사람들이 자기는 성장주 투자를 같이 투자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요. 자기는 제대로 된 성장주 투자를 하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있어서 속는 거거든요. 한국의 예를 들기에는 애매하니까 미국 예를 들면 돈나무 언니가 전형적인 케이스예요. 추세를 보고 투자하는 그런 케이스에 해당되기 때문에 그걸 구분해야 된다. 다시 이야기하자면 여러분은 추세 추종 투자를 하지 말고 가치 투자를 해야 되고 가치 투자를 하는 데 있어서는 가치 투자는 가치주 투자와 성장주 투자를 둘 다 포함하는 이야기다. 그러면 여기서 딱 나오는 질문이 있죠. 그러니까 오케이 그런 말은 최준철 대표나 이런 사람들한테 들어본 적 있다. 그러면 가치 투자가 왜 어떻게 이 두 가지를 포함하느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거기 핵심적인 내용이 들어가 있어요. 가치 투자를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인 게 뭐냐면 밸류에이션, 가치를 측정할 수 있어야 돼요. 가치 투자라는 핵심은 가치 평가가 가능해야 돼요. 그럼 이제 다 설명이 되죠. 가치 평가를 해봤는데 이 회사는 성장은 되게 낮고 충분히 많이 싸기 때문에 낮은 성장을 기준으로 봤을 때 배당도 좋고 밸류에이션도 굉장히 안정적이고 그렇기 때문에 얘는 가치 투자에 가치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그런 게 보통 가치주 투자에 해당되는 거고요. 성장주 투자 같은 경우는 이 회사는 밸류에이션은 높아. 왜? 성장이 높으니까. 근데 밸류에이션의 관점에서 봤을 때 과거의 밸류에이션 흐름이나 이 회사의 성장의 폭으로 봤을 때 지금은 좀 비싸 보일지 모르겠으나 앞으로의 성장률을 해가지고 그게 이론적으로 할인 모형 이런 거 쓰거든요. 할인 모형을 쓰고 계산했을 때 지금은 과거 히스토리로 봤거나 금리 수준이나 이런 걸 할인을 해서 봤을 때 이 회사는 비싸지 않다고 보인다. 이거는 전형적인 가치주와 밸류에이션을 비교할 게 아니라 그냥 성장주 내에서 밸류에이션의 밴드를 봤을 때 얘는 저평가 영역에 들어온 것 같다. 매력적인 가격에 들어온 것 같다. 그래서 사자. 라고 하면 이것도 가치 투자에 들어가는 성장주 가치 투자가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요렇게 투자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결론이 나와요. 그래서 아까 제가 바다이님이 채팅을 딱 쓴 걸 보고 제가 아까 역시 내가 채널을 잘 운영하고 있구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제일 중요한 거는 주린이가 가치 투자자로 넘어오려면 가치를 평가하는 모형에 대한 공부를 해야 돼요. 그게 제일 절실해요. 근데 바다이님께서 그분 밸류에이션 공부만 좀 하면 수익이 나실 것 같다라는 말씀을 이렇게 채팅에 딱 올리시길래 비슷하구나. 역시 나는 생각이 비슷한 사람들과 이야기를 소통을 잘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핵심적으로 가치 평가하는 툴을 배우거나 가치 평가를 할 수 있는 그런 마인드를 키우는 게 가치 투자자가 되기 위해서 개인 투자자들이, 주린이들이 배워야 되는 것들이죠. 근데 그걸 하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는 뭐 마인드를 어떻게 해라, 분할 매수해라, 우량주로 사라 이런 거는 말도 쉽고 실천하기도 좀 용이하기 때문에 누구나 쉽게 말할 수 있는데 밸류에이션 평가법에 대해서 공부를 하세요라고 말하는 거는 좀 이게 간단한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들을 사람들이 좀 잘 꺼리죠. 어떤 슈퍼개미를 등장시켜서 뭐 약간 심플하게 해서 말을 막 만들거나 그렇게 막 우상화시켜서 하거나 뭐 그런 식의 방법을 이게 유튜브 채널, 투자 채널이 많이 나오면서 생기는 단점이에요. 그런 이야기들 좀 해줘야 되는데 채널에서는 그런 이야기를 하면 너무 무거워지고 그렇기 때문에 대다수의 그런 주린이의 눈높이를 맞춰서 알아듣기 쉬운 이야기를 하려고 하다 보니 그런 이야기를 싹 빼놓고 하는데 제가 볼 때 제일 중요한 거는 뭐다?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방법에 대한 공부를 따로 해서 가치 투자자로 체질을 바꿔주기만 하면 거의 수익이 난다. 라고 심플하게 말씀드려요. 무조건 수익 난다라고 말하고 싶긴 한데 저는 그런 식의 표현을 안 쓰는 사람이기 때문에 거의 수익이 나더라. 내 주변을 봐서 거의 다 그렇더라. 체질의 변화에 성공하느냐 안 하느냐 그게 가장 중요하다. 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그게 몸에 익은 사람이랑 안 익은 사람이랑 이야기를 할 때 되게 상황이 다른 게 보통은 저도 이제 펀드 매니저나 이런 사람들이랑 와인 마시고 하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나는 이런 회사를 좋게 보고 분석하고 있습니다라고 하면 그 사람은 자기 기준에 따라서 막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설명을 막 하면 저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간단하게 보면서 제 밸류에이션 기준에 맞춰서 쭉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 저 사람 상대방은 되게 좋아해요. 왜냐하면 밸류에이션 기준이 서로 다르니까 크로스 체크가 되면 자기가 모르던 위험이나 뭐 이런 것들 그런 좋게만 보고 있는 것들을 상대방이 지적해 줄 수도 있고 상대방이 좋게 보면 정말 좋은가 보다라고 이렇게 크로스 체크가 되는 경우도 사실 있기는 해요.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내가 그런 이야기를 해도 상대방이 너만 믿고 사겠다, 너만 믿고 가면 되지 이렇게 이야기 안 하고 상대방은 자기 기준에 따라 다시 투자 의사결정을 할 거란 걸 믿어 의심치 않기 때문에 또 이야기하는 것도 편해요. 그래서 채널도 비슷하게 운영을 하니까 아마 이해를 하실 거예요. 이야기를 해주면 아무에게나 그런 밸류에이션에 대한 평가가 안 되는 사람한테 이야기를 해주면 이게 도움이 안 되고 괜히 안 좋은 소리나 컴플레인이 나올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걸 되게 말을 아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되는 것 같아요. 이렇게 다시 결론으로 돌아오면 추세 추종 투자자에서 가치 투자자로 변신, 체질을 바꾸는 게 수익이 날 수 있는 핵심 키다. 갈바나이즈님께서 밸류에이션이 가장 중요한데 언급 잘 안 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설명하기 어려워서 그리고 다 정답도 있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다들 쉽게 하려고 그래요. 다들 밸류에이션에 관심 있는 사람 한 명의 구독자를 얻는 것과 주린이 한 명 그냥 나도 한번 해볼까 여기 잘 나간다는데 한 명의 구독자 얻는 채널을 운영하는 입장에서 얻는 효용이 똑같으면 원래 그렇게 하게 되죠. 제가 그래서 중간값이란 이야기, 국제시가 배당률에서도 중간값을 더 중요하게 보자. 평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중간값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중간값의 중요성을 좀 알면 모든 서비스나 이런 것들 중간값에 맞춰서 운영을 하게 된다라는 것들도 알게 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런 거죠. 그러려니 하는 거죠. 제가 멤버십 운영하는 이유도 그렇다고 보면 돼요. 제가 라이브에 일부 시간에서 이런 이야기 할 수 있는 것도 지나가면서 본 분들은 재미도 없고 뭐야 하지만 제 채널에서 그래도 진지하게 공부하시는 멤버십 분들이 이런 분들이 좋아하실 것 같아서 이렇게 이야기를 준비한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런 게 진짜 중요해요. 네, 마술사야님. 모멘텀에서 가치 투자로 못 넘어가는 이유가 조급함 때문인 것 같습니다. 빨리 부자 되고 싶어서요. 라고 했는데 맞는 이야기고요. 조급함도 있고 왜냐 가치 투자는 재미없고 오래 걸린다라는 속설이 사실이기도 하고요. 그게 이제 한번 맛보면 벗어나지만 그거 맛보기 전까지는 사실 그렇게 느껴지는 게 사실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모멘텀 투자나 추종형 투자 같은 경우가 사람의 본성에 잘 어울리는 투자법이기도 해요. 그쪽으로 하면 돈을 법니다라고 옆에서 막 선동을 하면 따라가는 것 같아요. 사람의 본성에 더 맞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옳은 투자법이란 게 아니라 본성에 맞는 투자법이기 때문에 대중 일반적인 주린이 분들을 위해서 내가 그 사람들의 애티튜드나 이런 걸 바꿔줄 수 있다는 생각을 안 해요. 그냥 포기했어요. 저희 능력의 한계를 잘 알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하어인이 모멘텀에 가치 투자 둘 다 하고 있습니다. 가치 투자하는 분들 사이에서 모멘텀의 성격이 조금씩 다 있죠. 네, 그게 어느 정도냐에 따라서 다른 건데, 그러니까 그 뿌리를 벗어나지 않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뱅캉리 가치 투자를 하려면 시간과 노력이 상대적으로 필요해서 쉽게 추세 추종을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추세 추종하시는 분들과 대화하면 종목에 관한 시간과 노력을 들이지 않는다 생각해서 저는 그렇게 느꼈습니다라고 했는데, 그래서 제가 안타까운 게 요거예요. 뱅캉님 말씀이 맞고요. 근데 아까 징징쇼에서 나왔던 그분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공부를 하고 체크하고 하려는 애티튜드도 있고 그거 하려는 의지도 있는 것 같아요. 의지도 있는데 그 길을 못 찾아서 약간 좀 비효율적으로 투자를 하시는 것 같아서 좀 안타깝더라고요. 그래서 하려는 의지가 있는 분들은 제 이야기를 좀 귀담아 듣고 그렇게 한번 시도를 한번 해보셨으면 어떨까라는 그런 말씀을 한번 드립니다. 이광현님, 밸류에이션 하는 게 상당히 귀찮은 일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머리 쓰기 싫으면 남 따라간 추세 추종 된 것 같아요. 되게 중요한 이야기인 게, 머리 쓰기를 아예 귀찮다, 싫다라는 분은 진지하게 조언을 드려서 해결해 드릴 수 있는 여지가 없다. 제가 추천드리고 싶은 투자법이나 노력을 해보라라는 권하는 거 아예 그냥 포기를 하고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은 일단 해당 안 되는 거고요. 나 이 정도 열심히 하고 이렇게 우량주를 사는데 왜 나는 수익이 안 나는지 모르겠다라고, 참 공부도 꾸준히 하고 업데이트도 하는데 정말 옳거든요. 그 정도 그런 분들은 수익이 낮아야 된다. 투자를 하면. 그러니까 시장이 엉망이어가지고 지배구조가 엉망이어가지고 뭐 그런 문제는 좀 뒤로 미루고요. 그건 또 따로 해결돼야 될 문제고, 개인이 스스로 노력으로 해결할 수 있는 부분은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갈바나이즘도 어느 정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시간과 노력은 필요해요.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의지가 있는 사람들은 이 방법을 꼭 해서 수익이 났으면 좋겠다라는 말이 제 욕심인 것 같아요. 다시 돌아가자면 제가 오늘 이 이야기를 하자고 한 이유는, 시간과 노력을 들일 의지가 있는 사람이, 의지가 있는 분들이 그걸 못 찾으니까 좀 안타까운 느낌이 좀 들긴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제 선에서 말씀드리면, 그분 이야기 들으면서 제일 안타까웠던 게 뭐냐면, 저녁 시황 방송을 챙겨서 라이브로 듣는데요. 애가 학교 갔다 오고 있는데, 저는 안 그랬으면 좋겠거든요. 시황 방송은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시황 방송은 언제 듣는 거다? 많이 떨어졌을 때. 사람들이 얼마나 무서워하고 공포에 질리고 무서워하고 후달려 하는지, 시장의 공포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확인하기 위해서 듣는 거예요. 그때는 의미가 있고 나머지는 의미가 없어요. 근데 그걸 라이브로 듣고 있다 그래가지고 안타깝더라고요. 거기서는 그 6시 라이브 꼭 그때 애 저녁 차려주는데 그 듣고 라이브 실시간 들을 필요는 없습니다라고 말할 수는 없잖아요. 자기 방송 듣지 말란 소리니까. 그런 것 같아요. 제 입장에서는 안 그랬으면 좋겠다. 어차피 장도 안 열리는데, 제가 지금 10시에 라이브 하는 이유도 그거잖아요. 퇴근길에 듣는 사람들보다 밤늦게 육퇴하고 나서 개인적인 여유 시간에 듣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더 많으셔가지고, 또 이 시간에 전 저녁에 하는 게 더 좋아요. 그러니까 저녁 시간에. 지금 10시 하는 것보다. 10시에 하면 VOD 편집을 못하고 자요, 제가. 라이브가 끝나고는 편집을 하고 자야 되는데, 피곤해서 1시간 떠들고 나서 하면 못 자니까. 아무튼 그렇습니다. 좋은 채널이고 최고의 채널이면 분명한데, 모든 걸 다 듣기보단, 그러니까 시간 대비 효용이 좀 떨어져서 선별적으로 찾아서 듣는 방법을 저는 택하고 있습니다. 특히 시황 방송은 별로 도움이 안 된다. 강님도 시황 방송에 대해서 시간 너무 아깝다라고 이야기하는데, 바다이님도 여기 참여자분들 기본기가 좋다. 그쵸? 저는 기본기가 좋은 분들이 많다 생각합니다. 아까 얘기했잖아요.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하는 게 되게 중요하다 그러는 말씀을 그래서 드렸잖아요. 그런 관련된 책을 좀 말씀을 드리려고, 제일 먼저 밸류에이션에 관련된 책 이야기를 해드리려고 하는데, 가장 유명한 거는 벤자민 그레임의 현명한 투자. 벤자민 그레임 같은 경우는 절대 저평가된 주식들에 대한 이야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PBR 기준으로 해서 말도 안 되게 순연금 상태라거나 그런 것들 있잖아요. 그래서 세계 대공황 같은 불황기 때 비즈니스가 엉망이 돼도 기본적으로 회사가 건실하다는 걸 확인할 수 있고 절대 안 망할 것 같고 엄청 싸다라는 거, 그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는 그런 밸류에이션이 좀 혹독한 기준들, 그걸로 이제 투자에 대해서 이렇게 밸류에이션을 평가한 경우가 많은데, 이 방법은 지금 현재 나스닥을 투자하거나 이런 데서 썩 좋은 방법은 아님에도 불구하고 우리나라에서 투자하는데 아직 많이 도움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딥밸류라 그래서 그렇게 투자하는 경우가 있긴 하거든요. 벤자민 그레이엄식의 밸류에이션, 오래된 방법이자 그런 것들을 공부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긴 하고요. 그 다음에 이 책은 대부분 한 번씩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책이 존 네프 책은, 이 책은 저도 이거 책을 읽고 존 네프 지수라는 게 있었어요. 옛날에는 제가 국제시가 배당률을 쓰기 전까지는 존 네프 지수가 있었거든요. 배당이랑 PER이랑 이런 걸 합쳐가지고 아마 했던 것 같은데, 그 공식을 사용하면서 어떻게 저평가된 기업을 찾을 것인가에 대한 그 기준들이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이 책도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책까지만 해도 대충 좀 옛날 책이고요. 요새 나온 책이나 요새 좀 사람들한테 많이 회자되는 밸류에이션 방법을 이야기하자면 이 책이죠. 조엘 글린브란트죠. 오늘 얹고 제가 말씀드린 전 이 책을 아직 안 읽었어요. 안 읽었는데 나중에 시간이 되면 읽을 수도 있겠다 싶긴 한데 저는 안 읽어봤습니다. 이 책에서 소개하는 뭐 밸류에이션 평가법에 대한 계산법이 시중에 많이 언급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블로그나 이런 데서 쓴 걸 봤을 때 이런 거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 책도 한번 읽어보면 좀 심플하게 참고를 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측면에서 말씀을 드립니다. 그 다음 나오는 게 채권쟁이 서준식의 주식 투자 교과서라는 게 있는데요. 이 책 같은 경우는 한국분이 쓰신 거잖아요. 그래서 한 10년 뒤의 청산 가치를 바탕으로 해서 밸류에이션을 할인해가지고 주가랑 이렇게 매력도나 이런 적정 가치를 확인하는 방법인데, 이 방법은 좀 특이하게 절대평가법이죠. 기업의 가치에 내재하고 있는 절대 가치가 있고 그거를 이론적으로 추구하는 그러한 밸류에이션 방법을 사용했어요. 절대 가치라는 측면에서 공부해보는 입장에서는 좀 재밌게 한번 읽어보는 그런 건 괜찮았던 것 같고요. 네, 마찬가지로 이제 좀 더 쉬운 책인데 절대평가법을 쓰는 게 사경인회계사의 주식투자 절대로 하지 마다는 RIM 방식을 통해서 절대평가법을 써요. 그래서 어떤 회사의 밸류에이션이 그런 재무지표를 바탕으로 절대 가치를 계산을 하고 그거를 접근하는 방법을 쓰는데, 이 책도 마찬가지로 절대평가법이야. 이 회사의 내재 가치에 대한 절대 가치가 있다, 이런 걸 가정을 하고 그걸 구하는 방법을 쓴 게 RIM이고, 타경인회계사의 SRIM이라고 하는 그런 방법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책 같은 경우는 절대 가치를 찾는 방법이니까, 그게 개인적으로는 저는 절대 가치법을 쓰지 않거든요. 대신에 이 책을 읽으면서 좀 생각을 많이 해봤어요. 아, 요렇게 이론상으로 뭐 우리 있잖아요. 그 플라톤의 이비아라 그래서 의자는 어떤 게 의자의 그런 건가, 이런 게 우리가 마음속에 대충 다 있잖아요. 발이 없고 하더라도 의자, 아 요거도 의자다라고 하는 생각할 수 있어라고 판단을 우리가 스스로 하듯이, 이상적인 뭐 절대 가치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자라는 측면에서 한번 읽어보면 되게 재밌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저는 나는 절대평가 가치법으로 투자하지 않구나라는 걸 안 거죠.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똑똑한 배당주 투자 같은 경우는 국제시가 배당률법을 사용하기 때문에 상대평가법이죠. 상대가치, 금리에 따라서 상대가치를 항상 평가를 해야 된다라는 접근법을 사용해서 저는 이 방법을 많이 쓰고, 저한테는 이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좀 더 현실적인 것 같고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고배당 가치주의 케이스가 더 많긴 하지만 성장주에 적용해도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성장주에서 똑같이 적용할 수 있는 그런 투자법으로 상대평가법을 많이 활용하고 있고요. 최근 같은 경우는 지금은 간단재무 시각화를 더 많이 쓰죠. 간단재무 시각화를 포함한 다른 것들을 포함해서 밸류에이션을 측정하는 방법인데, 그 중에서 밸류에이션 지표에 해당되는 것은 상대평가법으로 많이 활용하고 있는 것 같아요. 초보자들 입장에서는 이런 밸류에이션에 대해서 접근을 하는 책을 한번 읽어보았으면 좋겠다. 또 책으로 차분하게 읽어보는 게 좋거든요. 그런 평가를 하는 걸 보면 이 사람은 이런 방법으로 기업의 가치를 확정하려고 접근을 했구나, 이 사람 이런 방법을 했구나 해서 다양하게 시도를 해보면서, 저도 투자법이 적응하는데 한 10년 이상 걸렸거든요. 일단 내가 스스로 나한테 뭐가 잘 맞는지는 알기는 어려우니까 딴 사람이 좋다고 하고 성과를 있었다고 하는 것들을 벤치마킹해서 한번 해보고요. 이 사람 거는 이런 면에서 나랑 맞고 안 맞다, 이런 것들을 스스로 판단해 나가면서 자기한테 잘 맞는 걸 찾아서 그렇게 하시고 그 밸류에이션에 따라서 평가하면 될 것 같아요. 그렇게 되면은 어떤 사고 싶은 주식이 있어도 주가가 너무 비싸면 어느 정도 이상 가격이 있으면 쳐다도 안 보거든요. 그런 식으로 할 수 있는 그런 내공이 점점 생기는 거니까, 그런 밸류에이션 평가하는 공부를 따로 좀 해보셨으면 좋겠다. 요 이야기를 이제 마지막에 요 설명을 드리고 마치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갈바니즘이 아까 초반에 했던 이야기가, 오늘 요새 시장이 좀 혼란하잖아요. 시장이 어려워서 그런지 종목에 대한, 기업에 대한 고민보다 롱런하고 싶은 입장에서 마인드나 투자 차량면에서 고민이 커진다고 말씀을 하셨잖아요. 제가 요걸 이제 끝에 다시 한 번 더 이야기를 하자고 한 게 뭐냐면, 저는 제 스스로에게 했던 이야기인데,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에 대한 고민이, 밸류에이션을 찾아가는 그런 과정들 있잖아요. 그게 투자 마인드 있잖아요. 투자 마인드를 어느 정도 정해줘요. 우리 그런 거 있잖아요. 제도나 이런 것들이 사람의 행동이나 이런 것들을 좀 제한하거나 정해주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도나 뭐 행동하는 방법이나 이런 걸 조금만 바꿨더니 사람들의 행동 패턴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실제로 많이 생기잖아요. 저는 그런 측면에서 밸류에이션, 뭐 간단재무 시각화나 기업에 대한 밸류에이션 평가를 그런 면에서 접근하고 싶어요. 그래서 국제시가 배당률이나 뭐 이런 방법을 통해서 밸류에이션을 시도하는 그 행동 자체가 기업을 투자할 때 나는 어떤 마인드로 접근을 하겠다라는 게 암묵적으로 좀 깔려있는 경우가 많아서 이게 완전히 분리되어 있는 것 같진 않아요. 그러니까 저 입장에서는 제가 새로운 밸류에이션 방법을 하면 계속 적응하면서 생각을 많이 하잖아요. 그래서 그때 느낀 게 그런 거예요. 밸류에이션 방법이 하나 바뀌면
예를 들어서 뭐 국제시가 배당률법만 하다가 엄마 쓰다가 PBR을 플로팅 같은 뭐 그런 걸 쓰기 시작하니까 내가 회사를 바라보는 마인드나 회사에 대해서 얼마만큼 뭐 배당 성장주로서 어떤 면모를 보일 거냐에 대한 이해도라든가 아니면 사이클에 대해서 이해하는 마인드나 이런 것들이 조금 바뀌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이제 디테일하게 좀 가다듬어야 될 부분이 있기는 하나 기업에 대한 잣대나 이런 것들을 바꿈으로 인해서 투자 철학이나 마인드나 이런 것도 상당히 많이 그 부분에 따라서 같이 연동되어서 딸려 움직이는 완전히 별도의 독립 변인이 아닌 것 같다라는 말씀을 좀 꼭 드리고 싶었어요. 그래서 제가 왜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자고 했는지 아시겠죠? 오늘 밸류에이션 이야기했으니까 방금 갈바나이즈님이 고민하신 그 부분도 여기서 어느 정도 해결될 수 있는 부분도 있으니까 밸류에이션에 대한 공부를 조금 더 신경 쓰고 거기에 대한 관심을 많이 가지는 것도 괜찮은 것 같아요. 그래서 사실 잘 생각해보면 바텀업 투자자들이 매크로의 변수에 덜 휘둘리는 이유를 뭘까 생각하면 딱 요걸로 설명이 되거든요. 기본적으로 기업에 집중하면 기업의 외부 변수 같은 것도 많이 생기잖아요. 그런 것들도 고려하면서 기업의 밸류에이션 집중하다 보면 그냥 어지간한 매크로 이슈들도 상당히 많이 해결되는 경우가 꽤 많이 발생하더라고요. 보니까 그런 측면에서 좀, 좀 넓게 좀 통합적으로 아마 사고를 했으면 좋겠다라는 말씀을 한번 드리고 싶었습니다. 오늘